국민의힘은 구구 아스팔트 지지자한테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헌재 판결을 승복하자라면 중립적이고 명분적인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인용되더라도 궁색한 입장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미리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한 선제구 아닌가. 빌드업이다. 예. 정말 민주당다운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만에 하나 이게 기각이나 각하가 된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 승복의 문제는 이제 민주당 몫이잖아요. 예. 탄핵을 기각하는 각하하면 그걸 예. 용서하겠냐.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반발을 한 예. 강한 목소리를 낸 당사자가 바로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예. 박근혜 대통령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강성 지지층들이 좀 순수했다고 볼 수. 당사자인 본인은 일칠도문불출하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항상 좀 죄송하고 또 자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입장.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그때 당시 탄핵이 사실 민주당의 선동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질보다는 예. 너무 부풀어진 겁니다. 윤석열 이번 탄핵 정부에서는 예. 강성 지지층의 팬덤이 생겨가지고 심판 결정을 하는 부분에서 단 한 줄의 흥결도 생기면 안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선거가 예.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예물 이런 정도의 탄핵 사유였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헌정을 유린한 예. 그리고 군사력을 동원한 내란의 혐의를 받는 엄청난 중대한 탄핵이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인데 극우 아스팔트 세력에게 선전과 선동을 동원해서 지지를 모아내고 서부 법원 뭐 폭동 사태라든지 예. 헌법재판소 압력이라든지 저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 좀 분노가 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늦어질수록 전국은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성태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전 의원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병욱입니다. 예. 아니 아까 저희가 좀 광고 나갈 때 이야기도 나눴는데 두 분은 의정 활동을 같이 20대 때 예. 하신 경험이 있으신 거죠? 네, 네. 뭐 서로에 대한 평가를 좀 짧게 얘기 들으면 어떨까요? 우리 김성태 의원님부터 후배시잖아요. 김병욱 의원님. 김병욱 의원은 예. 민주당 의원 내에서 예. 가장 중도층의 소구력이 높은 그런 저는 의원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죠. 중도 민주당 의원들이 보면 아무래도 뭐 운동권 출신의 또 뭐 각급 계급들이 많잖아요. 계급층들이. 예. 거기에 비해서 이제 김병욱 의원도 나름 열심히 또 잘 살아는 사람이지만은 저 양반은 좀 늘 진보 좌측 극단적 어떤 그 입장의 대변보다는 그래도 중도 합리층. 아하. 중도 합리적 어떤 국민들의 그 입장, 예. 그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정치력이 나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이런 이야기 들으면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별로 안 좋아할 건데 아니 민주당에서는 예. 합리성을 추구하는 정치인이 더 좋은 국민들에게 예.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예. 이재명 대표 그걸 알아야 돼요. 자꾸 뭐 개딸들 입장만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예. 그런 뭐 좀 뭐 사람들보다는 이 김병욱 의원 이런 예. 사람 가깝게 잘 쓰면 좋죠. 그러니까 훌륭하시다는 지금 좋은 판단, 평가죠. 예, 평가시고 우리 아유, 김병욱 의원님은 너무 감사한데요. 마음에 예. 들어요 안 들어? 좋습니다, 형님. 제가 사석에서는 형님이라고 예. 칭하고 있고요. 저는 김성태 의원님께서 노동운동 출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노동운동 출신으로서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결단은 아니라고 봐요. 예.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이 들어가서 노동운동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의정활동을 한 정말 우리 후배들이 존경하는 몇 안 되는 국민의힘 출신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화기애애한 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예 이제부터는 좀 뜨겁게 서로 이렇게 주장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20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으로 함께 하셨는데 그때도 대통령 탄핵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탄핵 정국은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 우리 김성태 의원님부터 좀 제가 평가를 이제 해주시죠. 박근혜 대통령 그때 탄핵 당시에 그때 최순실 이제 국정조사 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았었죠. 그래서 예.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을 그렇기 때문에 대자비해 보면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저는 뭐 여러 가지 비교가 되고 또 뭐 앞으로 또 웬만큼 예측도 뭐 나름 해봤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강성 지지층들이 좀 순수했다고 볼 수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때 국회에서 탄핵 소출 의결이 이루어지자마자 그 다음에 사법적인 절차나 또 헌재 심판 절차에 대해서는 거의 손 놓고 있다시피 했어요. 예. 나름 배너인 측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했다고 그러지만은 당사자인 본인은 헌재 심판이라든지 그 외의 상황에 대해서도 일칠 두문불출하고 본인이 그냥 참 국민들에게 이렇게 항상 좀 죄송하고 또 뭐 자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입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가서는 또 동정의 여론도 많이 생겼었죠. 예. 뭐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그때 당시 탄핵이 사실 민주당의 선동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질보다는 예. 너무 부풀어진 겁니다. 비록 국정농단에 의해서 이제 탄핵이 이루어졌지만 예.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런 것이고 그런 트라우마가 우리 보수 우파 진영에 특히 윤석열 이번 탄핵 정부에서는 예. 강성 지지층의 이 팬덤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헌재도 그런 측면에서의 많은 자고우면 예. 또 현실적으로 헌재가 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판 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 한 줄의 헌결도 생기면 안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헌재 지금 선고가 예.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큰 차이에 있어서는 이제 여론전 아마 차이를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 지금의 이 탄핵을 좀 우리 김병욱 의원님은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예. 예, 지금 김상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최순실을 통한 국정농단, 그다음에 K재단, 미래재단의 기업들을 강요해서 돈을 넣게 한 거, 예. 그다음에 최순실을 달 정유라의 승마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뭐 어떻게 보면 부정부패 또는 직권남용 뭐 뇌물 이런 혐의도 정도의 있었죠. 예. 뇌물 이런 정도의 탄핵 사유였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헌정을 유린한 예. 그리고 군사력을 동원한 내란의 혐의를 받는 엄청난 중대한 탄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본다는 것이 저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 좀 분노가 오릅니다. 21세기 문명 시대에 군인을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고 정적을 제거하려고 시도한 예. 누가 보더라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인데 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탄핵에 잘못 대응했다,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극우 아스팔트 세력에게 선정과 선동을 동원해서 지지를 모아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부 법원 뭐 폭동 사태라든지 예. 또 헌법재판소 압력이라든지 이런 여론전을 강화하는 걸 보면서 정말 잘못 나가도 너무 잘못 나가는 거 아니냐. 예. 예. 지금 순간적으로는 결집도가 있어서 뭐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곧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선 국면이나 전체 전국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크게 후회할 것이다. 그래서 예. 지금 이 상태로 갔을 때는 저는 절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최근에는 그 승복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승복해라, 헌재 결정에 대해서 승복해라라는 메시지를 냈고 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쪽에서는 뭐 입장을 여러 차례 냈는데 뭐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의 차이가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제가 소개해드릴 입장은 조갑재 대표, 그러니까 보수 원로 농객이신데 이분이 어떤 말씀을 했냐면은 탄핵 승복은 가해자인 윤석열의 몫이다. 이재명이 계엄 선포했냐? 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승복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우리 김성태 의원님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정치권에서 다시 이걸 뭐 요 며칠 상간에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탄핵 심판을 이제 초일기로 뭐 들어간 상태에서 문제는 심판 이후에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 혼란을 걱정하는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 이런 걸 지금 언론이 이제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단도리는 뭐냐? 결국은 정치권이 팔 걷어붙이고 현재 심판 결과를 승복하고 사회적 갈등 혼란을 갖다 최소화시키는 길이다. 예. 즉 그런 측면에서는 양 진영의 정치권의 핵심 지도자들이 나서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그리고 지금 비대위원장 모두가 승복한다. 예. 그런 입장이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도 그러니까 헌재에서 11차 변론 종결을 하면서 최후 진술을 앞두고 그때 저 헌재 결과를 갖다가 심판 결과를 승복하겠다. 존중하겠다. 이미 그때 숙동연 변호사를 통해서 그 입장이 공고히 나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재 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거지 않습니까?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난주 그러니까 토요일 날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이제 한남동 감사로 복귀를 했는데 여기서 간접 정치를 통해 가지고 또 국민의힘에게 뭐 또 아스팔트 또 이런 뭐 집회 시 그쪽 주최 쪽에 더 갈등과 분열을 혼란을 부추긴다면은 지탄받고 예. 당연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성부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미 뭐 이 상당히 간접에서도 뭐 절제하고 고도의 지금 현재 인내력을 아마 보이고 있는 예. 이 부분을 보더라도 뭐 현재 결과를 갖다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그에 반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 이제 방송 유튜브 채널을 나가가지고 예. 그 성공 안 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정도지만은 좀 언론이나 좀 국민들 목소리가 지금 현재 양당 뭐 정치 지도자가 탄핵 심판 이후에 이 사회적 혼란 갈등을 갖다 줄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성공 메시지를 지금 당연히 지금 내줄 필요가 있다고 예. 보고 있는데 그걸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드 치고 네. 뭐 이걸 방어하는 입장으로 왜 궁핍하게 보이는지 그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 우리 김병호 의원님 반론하신다면요. 네, 이미 뭐 유튜브라든지 우리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미 말씀을 했고요. 예. 이거는 뭐 분명한 입장이죠. 예, 승복해야 되고. 근데 저는 요즘에 고성동 원내대표가 자꾸 재반복을 하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헌재가 윤석열 탄핵을 인용할 거를 전제로 국민의힘이 옹색한 처지를 미리 빠져나가기 위해서 선제고를 날리는 거 아니냐. 예. 지금 사실 국민의힘은 구구 아스팔트 지지자한테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헌재 판결이 인용으로 나면 상당히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서 지적을 많이 받고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그때 입장을 정하는 것보다 어차피 인용될 것 같은데 이렇게 헌재 판결을 승복하자라면 중립적이고 명분적인 얘기를 하고 예. 나중에 인용되더라도 궁색한 입장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먼저 이런 이 얘기를 함으로써 이 궁색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헌법재판소 판결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인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법조인들과 대부분의 국민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지금은 거의 뭐 아스팔트 지지자한테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모습으로 대선을 못 치를 거예요. 예. 그러려면 뭐 좀 더 국민들을 향한 모습으로 갈 텐데 지금 입장을 발표 안 하면 나중에 상당히 어려운 궁지에 처할 수밖에 없겠죠. 그 반면에 뭐 우리 민주당이야 더 중도 확장선을 갖고 더 넓은 마당에서 대선을 치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미리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한 선제고 아닌가. 빌드업이다. 예, 그런 우리 생각도 김병욱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예. 저렇게 김성태 의원님. 정말 민주당다운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왜 이제 권성동 지금 의원이 지난 일요일 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복 얘기를 끄집어냈는가 하면요. 만에 하나 이게 기각이나 각하된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 성복의 문제는 이제 민주당 몫이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이 지금 현재 수상이 이재명 대표인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2017년도입니다. 그때 제가 2월달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탄핵 심판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그때 뭐 국회의장이 뭐 주재해가지고 여야가 안 해도 이 탄핵 심판 이후의 성폭력 문제를 가지고 뭐 여야가 이렇게 결의도 하고 뭐 또 하루 전날 예. 3월 9일 날에는 정말 국회의장이 또 5선급 중진위원들을 여야 가리지 않고 모아가지고 이 심판 이후에 사회적 혼란을 갖다 최소화하자. 예. 그래서 성폭력 문제를 끌고 왔어요. 그럴 정도로 2017년도에도 그런 사전의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우려를 하는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017년 당시 그런 분위기가 있었음에도 유독 한 사람이 무슨 소리 아니냐. 어? 민주공화제 대입이 이 대입 지금 현재 예. 주권이 국민들이 강장해서 그게 만일 이게 탄핵을 기각하는 각하하면은 그걸 예. 용서하겠냐.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반발을 한 그 예. 강한 목소리를 낸 당사자가 바로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또 걱정을 하는 거죠. 예, 너무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김성태 의원님, 김병욱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